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강은혜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선 이 식품 제조 후 버려지던 부산물을 건강하고 착한 식품으로 만드는 푸드 업사이클 전문 기업 리하비스트의 민용준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12월 연말 극장가를 찾아온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이번 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국내 생수시장 매출 규모는 약 8,800억 원. 지난해 매출은 1조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이 커지면서 파이를 차지하기 위한 생수업체들의 점유율 경쟁도 치열한데요. 각 업체들은 시장에 최적화된 판매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생수업체들이 가장 주목한 건 온라인 배송입니다. 생수가 무겁고 직접 옮기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한 생수업체들은 자체 앱을 갖춰 독자적인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건강과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친환경 행보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라벨 생수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업체도 늘고 있는 상황. 한 생수업체는 자사 제품 1억 개 판매 시 64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낮출 수 있다고 봤고, 또 다른 업체 역시 올해 안에 생수 제품의 절반을 무라벨로 전환해 60톤의 감축 효과를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생수업계. ESG를 필두로 업계 전반에 선의의 경쟁이 이어지면서 혁신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의 1.3%를 차지합니다. 적은 수치처럼 보여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다른데요. 반추위 동물인 소는 트림하고 방귀를 낄 때마다 메탄을 뿜어내는데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소 4마리가 방출하는 메탄의 온난화 효과가 자동차 한 대 배기가스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현재 전국 농장에서 키우는 소는 약 358만 마리. 어림잡아 자동차 90만 대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소의 트림과 방귀에서도 나오고 있는 셈인데요. 이에 정부는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저메탄 사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입한 국제 기준 측정 장비를 통해 내년부터는 소의 호흡에서 나오는 메탄을 과학적으로도 산출, 비교하는 연구도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지난달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줄이자는 서약이 체결됐습니다. 전 세계 예비 수요가 높은 저메탄 사료가 우리 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쇄용지 업계와 인쇄업계가 상생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자발적 상생 협약을 맺고 협의체 발족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상생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상시 소통 창구인 협의체를 마련하게 된 양 업계는 현안 발생 시 보다 빠르고 자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별도 실무 조직도 꾸릴 방침입니다. 양 업계가 이처럼 자발적인 상생 협력에 나선 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등한 원자재 가격과 그에 따른 밸류체인 문제로 연관 업계 간 협력이 특히 중요해졌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제지산업은 펄프 등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런 종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쇄업계 역시 연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상생협약은 동종업계 안에 있는 대중소기업 간 사업 영역 조정의 역할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생협약은 공급망 붕괴로 촉발된 위기 해결을 위한 이종업계 간 협력이란 점에서 타 산업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리아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환경과 식량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버려지는 음식들을 재탄생시킨 소셜벤처가 주목받고 있다. 버려지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생소하고도 획기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리하베스트. 특히 이들은 사람과 지구를 생각하는 이라는 기업 철학을 추구하며 선한 소비, 순환 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버려지는 음식을 업사이클해 건강하고 착한 식품을 만드는 푸드 업사이클 스타트업 리하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를 만나본다. 리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영어로 재수확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버려지거나 이제 저부 가치로 활용이 되던 이런 식품 부산물들을 저희가 업사이클링해서 F&B 산업의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자원을 대량으로 만들고 이제 대량으로 채취를 하고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산물 다 폐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또는 저부 가치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1차원적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버려지거나 이제 저부 가치로 활용이 되는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서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리아베스가 최초로 이제 푸드 업사이클링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신 저희가 아무런 부산물이나 막 수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총 4가지 조건을 보고 저희가 부산물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물량이 많은 부산물들을 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가 없는지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물 중에 이제 간혹 규제가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산물들을 저희가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제품들을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품질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부산물이긴 하지만 공정을 거치고 나서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양성분을 보고 있어요. 앞서 3가지를 다 충족하더라도 부산물을 저희가 가져와서 어쨌든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정을 거치는 비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된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또는 B2B 고객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정당화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당화가 되고자 한다면 영양성분이 굉장히 높은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산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필요한 부분, 근데 이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맛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것들이 이제 좀 입에 좋은 게 몸에는 안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맥주 같은 경우도 사실 보리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이 당하고 탄수화물인데 가장 몸에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산물들을 수거해서 저희가 대체 원료를 만들고, 지금은 저희가 대체 이제 기능성 대체 밀가루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대체 밀가루 같은 경우는 일반 밀가루보다 최소 단백질은 2배가 많고 식이섬유는 21배가 많은데 칼로리는 30%가 적고 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메리트들, 영양성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도 좋아해 주시고, 이제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했을 때도 정당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했던 그 4가지 기조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물을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식혜를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식혜를 했던 건 그 4가지 기준 때문이었고요.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고, 두 번째로 규제도 없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품질도 굉장히 좋았고, 네 번째로는 영양성분이 정말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식혜로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다만 이제 식혜로만 하면 조금 이제 물량이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맥주 쪽을 보게 되었고요. 맥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규제적인 진입 장벽이 있었어요. 맥주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세청 기준에서 나왔던 법상에서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부산물도 식품으로 다시 재사용하는 게 불가능했었는데,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샌드박스 통해서 같이 이제 규제 혁신도 하는 것들 얘기하고 또 오브맥주랑 얘기하면서 규제가 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보면 우리나라가 규제가 굉장히 빨리 혁신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규제 혁신 한 번 하는데 평균 1년에서 빠르면 1년, 그리고 느리면 뭐 20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규제 혁신이 돼서 작년 10월부터는 저희가 맥주 부산물도 업사이클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밀가루랑 대비했을 때 사실은 보리가루랑 밀가루의 한 중간 정도의 맛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블라인드 테스팅 했을 때는 전혀 모르시고요, 소비자들은. 왜냐하면 요새 저희가 밀가루가 주된 재료이긴 하지만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튀는 맛은 아니고요. 오히려 더 맛이 좋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저희가 리너지 가루로 이제 피자도 만들고 있고, 피자 도우도 만들고, 뭐 에너지바도 만들고, 그래놀라도 만들고, 최근에 치킨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있는데, 피자랑 치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비자분들께서 이거는 진짜 맥주랑 페어링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피맥이나 치맥할 때 정말 맛있다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에너지바라든지 일반 제품들을 만들면 사실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칼로리나 당이나 이런 건 좀 적은데 단백질하고 식이섬유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기능성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기능성 제품들이 첨가제를 되게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단백질 첨가제라든지 식이섬유 첨가제를 넣는데 이 첨가제들이 사실은 이제 맛도 그 무맛이에요. 무맛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좀 맛있는 맛을 구현하고 이러기 위해서 추가제로 첨가제가 또 들어가고 이런데 저희 거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회사를 만들기 전에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에서 컨설팅 업무를 주로 했었고 전략 컨설팅이라는 업무를 했었는데 되게 재밌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갑자기 좀 몸이 아픈 것도 있었고 그리고 원래 식품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이 사실은 되게 재밌고 다이나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많이 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에 조그만 행복을 주고 어떨 때는 큰 행복을 주고 위안을 주는 이런 식품 쪽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출장을 갔는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 소위 말해서 굶어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게 동떨어진 얘기 같잖아요. 이게 뭐 우리한테 와닿지도 않고. 근데 아프리카를 갔는데 와 여기는 진짜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들을 많이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일본하고 프랑스에 다시 출장이 있어서 연달아 갔는데 일본에 이제 투스타 미슐랭 레스토랑을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고. 근데 물어봤어요, 셰프한테. 여기는 하루에 그러면 음식물, 이제 부산물,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팬시한 요리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부산물이 들어갈 것 같고 얼마만큼의 부산물이 나오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루에 300kg가 나온대요. 한 식당에서 30명 규모인데.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다. 한쪽의 나라에서는 진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쪽은 음식을 어마무시하게 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괴리감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 큰 틀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런 기회 비용들이 생기고 기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 건 F&B 산업이 선순환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꼭 만들면 되게 재밌고 즐거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기업이고 그러한 행동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감을 단순히 기부로 표현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기부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정말 기부가 잘 돼서 쓰여지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뭘 했냐면 장애인 작업자 중에서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들,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로 이루어진 이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이제 검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티커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완제품에다가 이제 완제품 검수를 하고
이제 뭐 무게라든지 패키지 상태라든지 품질 검사를 하고 이제 검수 완료 스티커를 붙이고 이거를 이제 또 소포장을 해서 소분까지 다 완료해서 나가는 거를 사랑의 새싹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고요. 해당 플랫폼은 이제 최대한 작업자들이 재밌게 하기 위해서 스티커도 저희가 한 16 정도 해가지고 이제 일하시는 작업자분들이 재밌게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던 거는 이제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손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지 이제 뇌에 자극이 가서 이제 그 기능성 향상에 되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재밌고 또 보람 있는 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작업장 가면 되게 좋아하세요. 이제 오늘 이제 에너지바나 뭐 그래놀라나 뭐 저희 뭐 간편 대체식품 또 꾸준히 나오는데 장애인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사회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도 생기시고 이와 더불어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하시는 약간 윈윈 구조의 플랫폼을 저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F&B 산업의 최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함에 있어서 지금 맥주하고 식혜 부산물로 어느 정도 이제 초기 시장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제 더 많은 부산물들, 다양한 종류의 부산물들을 업사이클링해서 다양한 종류의 대체식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리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그런 사업 모델을 이제 최초로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이런 작은 용기가 저희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작은 용기를 내서 저희 제품도 한번 시도도 한번 해봐 주시고 드셔봐 주시고 또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겨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